외우는 어법은 필수적인 부분만. 그래서 굳이 막 짜잘구리한 이런 어법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 문장에서 이 어법은 무조건 필수 어법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만 암기하셔야 되고요. 일치불일치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킬링 파트 넘어가서 볼게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1학기 중간엔 난이도가 이게 제가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고요. 난이도가 초록색 칸이고요. 파란색 칸은 이제 수능형, 빨간색 칸은 수능형. 중간고사 딱 들어오면 영어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시는 영어 잘못 푼다는 말. 왜? 수능공부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으니까. 그럼 너희 어떻게 해볼래? 너희 어떻게 해볼래?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너희 3월 모의고사 봐봤지.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내줄게 내가. 학교 선생님도 거기서 애들 이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오다 보면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영어력을 길렀을 거잖아요. 1학기 중간에 끝나면. 그럼 1학기 기말로 넘어오면 이제 한번 조금 어렵게 내볼게. 근데 수능용을 어렵게 내지 못해. 그러니까 내신용 올려줄게. 즉 일치불일치, 어법, 편협적인 거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아이들이 한 번씩 시험이 어렵다, 좀 스타일이 달라졌네 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넘어오면 확 달라집니다. 내용이. 수능형 문제, 주제제목 요지는 조금 내려가고요. 일치불일치, 편협적인 게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역고 이제 시험을 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시험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이 학교는 왜? 이건 답도 없다. 막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내신력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모의고사 잘 푸는 애들은 시험 성적 잘 나왔을 거예요. 1학기 중간에. 근데 2학기 가면 다 무너지는 게 내신형을 못 챙겨서. 뭐 이런 거 짜질구리한 것들, 그리고 푸는 게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신 좀 주역고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영어력을 두둑으로 올려주려고 노력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넘어가면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짰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차이점이 뭔가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중간고사 잘 봤으니까 기말고사 때는 잠깐 학원 쉬었다가 기말고사 방학 때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번은 중간고사의 경우 수능형의 다수 문제로 객관식의 난이도가 평이에요. 객관식은 다 챙겨가야 돼요. 1등급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객관식 무조건 다 받고 두 번째 서술형에서 요약문 및 어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글을 읽고 나서 그냥 알아가 아니라 이 글이 어떻게 짜인 구도로 이루어졌고 이 글의 개요는 뭐지? 이 글은 어떻게 하면 요약할 수 있을지 어휘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중간고사의 경우는 대비가 조금 더 쉬운 게 모의고사 연습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만 바란다면. 근데 그건 아니니까. 근데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객관식의 난이도가 수능형 문제에서 평이에요. 근데 어휘, 어법, 일치불일치 문제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3월, 4월 넘어가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기 약간 한 2주 남잖아요. 그때는 교과서나 부교재를 뜯어봐야 돼요, 빨리. 이거 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지? 다 뜯어봐야 돼요, 빨리.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줬을 때 내가 이거 몰랐었지? 이제 챙겨갈 수 있겠다가 되니까. 두 번째 경우 서술형의 경우는 어법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제부터. 그리고 변형 문제가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2학기,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이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주역고가 부교재가 수능감잡기라는 교재를 써요. 근데 수능감잡기 교재가 게디레셋 그리고 1, 2, 3, 4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1, 2는 선생님이 수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법 문제가 나와요. 근데 3, 4에서는 자기 위주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어법 어디가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게 범위를 갖고 노는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꿀팁을 드리자면 수능감잡기라는 책이 만약 이번에도 부교재로 선정이 된다면 챕터에서 1, 2번 있죠. 그거 먼저 어법 빨리 뜯어보시기 좋아요. 그게 가장 주역고를 대비하기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킬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을 가로지르는 기준은 도대체 뭐였을까를 볼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문을 참 좋아해요. 요약문 문제고요. 서술형은 4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 4문제 중에 하나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글이 깁니다. 길이 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글이 길죠. 글이 긴데 보시면 이것도 모의고사 그냥 원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글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지라고 한 건데 보시면 조건이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아요. 2개밖에 없는 구조고요. 근데 뭐가 많습니까? 어휘가 많죠. 그럼 이제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혼돈이 일어나요. 뭘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말해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시간을 뺏어먹게 되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모든 글마다 요약을 하는 연습은 꼭 필수적인 거예요. 이 주요보는. 그래서 킬링 원인 진단을 보면 이유 1번 제시문 구조가 특이합니다. 이 어법 자체가 좀 특이한 어법이라서 구조도 특이하고요. 단순 암기로 극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문 과정에서 어법을 모르면 풀기 힘든 문제도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법 문제가 아니라 요약 문제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고 단순 요약이 아니라 질문에 답을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물어보는 걸 답해줘야 돼요. 한 번 더 조건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킬링까지는 아니지만 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킬링은 아닌데 준킬링이었던 이유는 시간 싸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일치불일치가 아니에요. 한 지문을 주고 TF를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맞으면 하나, 틀리면 두 개,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에서 일치불일치, 그냥 일치불일치가 아니라 선생님이 요구했을 때 요것도 맞는 것과 틀린 것과 개수 한번 세봐봐. 요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유는 이렇게 적어놨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글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상위권만 대비하냐? 그건 아니죠. 중위권도 대비해야 되는데 중하위권도 그 친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면 내가 왜 필요할까? 도대체 주역보에 내가 필요한 존재의 이유는 뭘까를 일단 말씀드릴 건데 관리 부분은요. 아이들이 자체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주역보 스타일로. 그러면 제가 이 매 시간마다 보게 됐을 때 간단하게 문자나 혹은 이 테스트 결과지를 얻는 게 발송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공유해서 너 자꾸 이 부분 틀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내가 주간지에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내줄게 라는 식으로 진행되고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카톡하고 줌이 있는데 이건 줌은 줌 스터디 제가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 켜놓고 부족한 애들 자꾸 들어와 질문해. 개별 이용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카톡은 매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것 중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적어놓은 파트 중에 내용 확장, 문장 기초, 시선 기초는요. 저는 스타트라인에서 시작하고요. 제 커리큘럼 중에 하나인데 스피드업이라 해서 매 문장마다 매 지문마다 일치불일치 문제를 다 만들어놨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매주 매일 나가게 돼서 아이들이 이 내용이 틀리지 않고 일치불일치 대비할 수 있는 교재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본교재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완전한 이해 그리고 개요가 필요한데 그 개요와 사파를 준비해서 애들이 완전히 요약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확장, 어휘 확장, 시선 기초, 생각 기초 이 파트에서는요 러닝 파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간지는 매 주마다 아이들한테 문제가 나가고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약한 부분은 제가 데이터화 시켜서 나가고 공통적인 부분은 애들 다 같이 푸는 문제.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경우 800문제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문제집은 자주 풀 수 있게끔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문제를 딱딱딱 만들어서 특히 주역고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온라인상 아이들이 OMR로 입력하면 그 데이터를 어머님께 전송해드리고요. 어휘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틀린 어휘 올 때마다 시험을 보게 되는데 틀린 어휘만 제가 뽑아서 따로 어머님께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 틀린 어휘를 확인해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데이터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양의 기초와 생각의 확장은요 마지막 라인의 꼬린 라인입니다. 자체 필기 같은 경우는 이 인근 고등학교에서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제가 손수 필기해서 다 드리고요. 근데 이거를 데이트를 어떻게 할 수 있냐? GPG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일일이 다 필기해서 데이터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겹고 간담회 간략하게 영어 마치겠고요. 그리고 첫 시작이었는데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